아까 수요 곡선 그 수직하고 수평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66페이지 밑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그거 좀 볼게요. 그거는 어렵진 않은데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y가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x랑 y 값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그 xy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점을 연결한 거죠.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가 1이면 y가 4고요. 2면 3이고 3이면 2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1에 기울기고 절편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값이 1일 때는 4가 되고요. 2일 때는 3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이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x가 변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을 연결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함수 곡선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a에서 b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절편이 만약에 이렇게 7로 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이게 6이 되죠. 그리고 x가 0일 때는 여기 원래 5였는데 7이 되니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쉬프트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게 우측 이동이고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x랑 y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이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다가 x를 놓고요. 마이너스 qx를 놓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놨다라고 합시다. 그냥 그대로 그냥 xy 대신에 p와 q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qx고요. 여기가 px가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xq가 1이면은 4가 되고 2면 3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x랑 y 값이 변하면 x의 가격과 x의 소비량이 변하면 이게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변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 축의 하나인 x의 가격이 변화시 네, 이렇게 되면은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게 되네요. 오케이.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5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7로 변했다고 할게요. 그럼 역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x 가격 px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변화시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걸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그 다음에 뭐 기호, 취향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함수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x에 대한 소비량, 수요량이다 라고 하면 d를 뺄게요.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px 플러스 뭐 py 플러스 m 기호는 뺍시다. 그냥 기호는 빼고 이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5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축이 P로 돼 있으니까 P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로 다시 또 정리를 할게요. P로 정리하면 자, 요거 P로 정리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Q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요 함수는 왼쪽에다가 항상 Q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충격받는 애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마샬이라는 사람이 PQ를 뒤집어서 그렸어요. 뒤집어서 그린 이유는 약간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헷갈리지는 않아요. 축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PX는 마이너스 QX 플러스 PY 플러스 M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칠판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쫙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QX가 되고요. 여기가 PX가 돼요. 위에서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는 요 X 앞에 붙은 요가 마이너스 1이 기울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절편이에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QX가 빵이면 어떻게 돼요? QX가 빵이면 P는 이게 바로 수직축 절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Q가 빵이 되면 P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게 돼요. 그래서 PY 플러스 여기 M 플러스 O 이게 바로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쭉 해서 우아형하는 직선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에 했던 거 그대로 볼게요. 자, 여기 PQ가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게 변한다 해볼게요.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가 7로 변하거나 M이 상방 이동하거나 PY가 상방 이동하거나 그럼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때는 곡선 자체가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 유지되면서 상방 이동해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절편을 상방 이동시키는 PY, M, O 이런 것들이 상방 이동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를 우리 책 거기 봅시다. 66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표가 나와 있는데 량자를 붙여요. 그걸 뭐 틀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경제나 뭐 그런 거 할 때 뭐 량자를 안 붙여서 틀리게 하고 그런 건데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좀 그런 거보다 그냥 아예 식을 주고 그냥 아예 뭐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체크는 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절편이 변해가지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보시면 수요의 변화에서 량자를 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렇게 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어떤 가격입니까?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게 사과 시장이면 사과 가격이에요. 그 재화. 그러니까 PX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다른 재화의 가격은 PY 같은 다른 재화의 가격은 곡선 자체가 변해요. 여기 보시면 PX 요거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PX 원래 그림을 여기다 QX를 안 하고 함수를 이렇게 쓰면은 원래 이렇게 쓰면 이제 PX를 수평에 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바꾸게 된 거는 일부러 그냥 이렇게 수요 함수를 이렇게 놓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PQ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역수요 함수 이렇게 쓴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함수 이거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냥 여기 수직축에 있는 변수랑 수평축에 있는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재화의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재화의 수량이 변화하는 거. 그래서 곡선 상 거기 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곡선 상에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거 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거기 A와 B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관심이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PX랑 QX가 관심이 있고 나머지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J 가격이나 소득이죠. M이 소득인데 얘는 원래 변하는 거예요. 소득도 변하고 YJ 가격도 변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스탑해서 시간이 멈춘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요? 뭐 누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만약에 공유가 오거나 누구 연예인이 딱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게 되면 그 사람만 이렇게 쫙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뭐 어떤 연예인이에요?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세요? 혹시? 공유요? 그럽시다. 공유를 합시다. 공유 누군지 아시죠? 공유 이렇게 있어요. 공유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도깨비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요.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더 또렷해지죠. 또렷해져가지고 공유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어떤 거? 공유와 다른 그냥 기타 남자. 이 기타 남자에는 아빠, 삼촌, 뭐 저 옆에 있는 남하구들 다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로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동네가 좁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 하나만 딱 놓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쪽에는 기타 등등이니까 아니 아빠랑 삼촌과 뭐 저와 옆에 남하고가 같아요? 다르죠? 다르지만은 공유가 너무 이렇게 빛나니까 공유의 빛 후광에 빛이 가려서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물과 똑같이 안 움직이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앞에 분이 정신이 공유에 빨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그런 상황이. 이해 가세요? 아직 연예인을 못 보셔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관심이요. 나는 지금 여기에 꽂혀 있어요. 여기에 꽂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막 정신 집중이 막 경제학 수업에 지금 막 꽂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함성이 들리던 뭐 탄핵 설마 뭐 그 동영상 보고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냥 공부에 초점을 하시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에 매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뭐 WBC가 우리나라가 무슨 뭐 네덜란드한테 지던 뭐 어떻게 되던 그냥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밖에 그 무슨 어떤 소식 같은 게 그냥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수능이 뭐 쉬웠다. 막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막 수능 관심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진짜 이해한 게 제가 학교를 바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재수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많이 했는데 재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냥 늘 저는 머릿속에는 야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그게 관심이 있는데 미리 대학을 들어간 절친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야 뭐 다음 주에 언제 수능 뭐 그런 거 시험을 봐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그래? 이래. 되게 마음이 섭섭하더라고. 아니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렸는데 그 친구는 대학이 막 목이 메이네. 대학이 막 이렇게 딱 이미 들어갔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수능 보니 무슨 뭐 수능이 어땠느니 전국 뭐가 했더니 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수능 소식이니 무슨 뭐 유재석이 뭐 무한도전에 뭐 어떻게 나왔느니 뭐 이런 거랑 사실은 대동소이 그냥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토픽만 딱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회계사 이거면 딱 관심 있으면 다른 얘기들은 사실은 전혀 굉장히 중요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숫자는 상수잖아요. 고정된 상수 안 움직여요. 얘도 원래 움직이는 변수인데 지금 요 동네에서 봤을 때는 얘네나 다 똑같은 애래니까 이거 뭐 숫자 5도 5라고 이제 표시한 거지. 이게 우리가 5라고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얘나 얘 뭐 잘 모르는 그냥 똑같은 거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다른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거의 양자를 패서 수요의 변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다른 요인들 일정하다고 했던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자체 이동을 한번 치시고요.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잘 보시고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말로 하면 이렇게 몸에 잘 이렇게 스며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 책에서는 어느 시각으로 본 거예요? 아까로 하면 1번 시각에서 본 거예요. 밑에서 보면 상방, 하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 이동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이동하는 거에 오른쪽 페이지 가봅시다. 67페이지 가볼게요. 수의 변화 요인 다시 쓸게요. X에 대한 수의 영향 미치는 거. 자, X의 가격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소득이라 합시다. 소득. 그리고 다른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점잘 보셔야 돼요.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고 YJ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뭐 광고, 인구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근데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는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얘네 둘 해서 노는 동네는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PX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그랬고 두 개 간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거의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소득이 변했다라고 할게요. 소득이 변했다라고 합시다. 소득이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X제가 사과라고 하면 사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본다고 할게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구매력이 증가해요. 더 부자가 되니까 사과를 나 아껴가지고 한 두세 개 사려고 그랬는데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구입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같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정상적이다 해서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거 부호를요 증가했으니까 증가해서 같이 상관관계가 플러스해서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화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기도 한다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비정상제다 이렇게 쓰면은 교과서에 비정상 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하급제 또는 열등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부호로 표현하면 이게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칠판에 두 축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좀 나눠서 할게요. 여기가 QX가 되고 여기가 M이라고 합시다. 소득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사과의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정상제 관계다라고 하면 이게 같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부호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자, 주인공만 찾으시면 돼요. 얘로 주인공 직접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X의 소비량인데 M 나와 있는데 열등제를 할게요.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이게 좌상방, 그러니까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뭔가 이름을 새롭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엥겔 커브다 해서 엥겔 곡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수요 곡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엥겔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두 재화는 정상제 관계고요. 엥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두 재화의 관계는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열등제가 어떤 재화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요. 열등제는 뭐가 있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물건을 안 사는 재화가 열등제인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 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보통 이제 옛날 교과서부터는요, 뭐 연탄 이런 거요. 이제 우리가 막 소득이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연탄을 뭐 하루에 뭐 100장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10,000장, 20,000장 이렇게 사요?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이 막 많이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가 더울 때는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선풍기를요, 1개, 2개 사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선풍기 그걸 막 덕지덕지 천장에 막 붙이고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글쎄 어떤 사람들은 버스 이런 것도 얘기해요. 버스 아니면은 글쎄 뭐 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험 기간에는 뭐 학원비나 독서실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틈틈이 절약을 해가지고 이제 밥값을 좀 아끼면서 또 공부하려 하다 보니까 라면도 먹고 빨리 시간도 줄려고 뭐 그러긴 하는데 회계사가 됐어. 그러니까 와 신난다. 먹고 싶은 라면 많이 한두 번은 그렇겠지만 계속 그렇게 먹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열등제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우리가 열등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체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소득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재화. 그러니까 내가 부자만 돼봐라 너네들 거들떠 보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직선으로 지금 다이렉트로 소득을 표현한 건데 저 수요함수에다 표현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여기다 QX를 놓고요. 여기다 PX를 놔요. 여기다 똑같이 표현할게요. 여기다 QX를 놓고요. 여기다 PX를 이렇게 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있어요. 자, 책 보면 거기 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가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는 표에서 보세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수요량이 변화하니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요인이 변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 보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니까 물건을 더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러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밑에서 봅시다. 밑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사과를 소비할 때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랬는데 부자가 됐으니까 돈을 지불할 의사가 더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상방 이동하게 되네요. 그래서 정상제가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밑에 볼게요. 밑에.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형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열등제라 할게요. 내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면요, 거들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소비량이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모두 대해서 우선 다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요.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옛날에는 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소득이 많지 않을 때는 라면 더 먹을까 막 이랬는데, 라면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소득이 높아지니까 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라면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 또는 하방 이동한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보다는 상방 하방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게 있지만 우측보다는 그냥 상방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뭐 간단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스토리를 줘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곡선이 어떻게 이동해서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할 텐데, 그런 거 연습하시게 되면 요거는 저절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이니까 살짝 좀 보게 된 거고요. 자, 다음에 요거 봅시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XY와 관련된 그 관련재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재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밑에 참고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커피와 뭐 크림, 보안제, 홍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 볼게요. 자, X랑 Y제가 처음에 거기 보시면 커피고 홍차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홍차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재화는 가격이 X제가 Y제가 있는데, 커피와 프림이라 할게요. 프리마 이렇게요. 자, 커피와 홍차는 어떤 관계냐면 두 개가 대체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 관계. 대체 관계라 하면 글쎄 서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두 개가 경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 이런 표현 잘 보세요. 대체한다는 게 서로 경쟁이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부장님한테 전화했죠. 부장님 제가요 몸이 아파서 오늘은 회사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부장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흔쾌히 그래 걱정 마. 몸이 중요하지. 우선 푹 쉬어. 자네를 대신할 만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되게 많어. 걱정 마. 약간 뭐 고맙긴 한데 약간 마음이 좀 해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나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늘상 우리가 봤을 때는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의 사랑이 뭐 깨지면 세상을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시험이 떨어지면 막 이 세상 망할 아니에요. 잘 작동되고 돌아가요. 되게 서글픈 마음 한켠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부장님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회계사 자격증 같은 거 따야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그리고 또 여기서 회계사 자격증 따면 이게 여러분들은 회계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 준비생이 되는 거니까 누가 회계사가 있으면 와 좋겠다 회계사다 이런데 법인을 가봐요. 다 회계사야. 그러면 그때는 또 의미가 없어요. 일하는데 내 옆자리도 회계사, 뒤에도 회계사, 앞에도 회계사, 뭐 3일 회계법인 갔는데 건물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또 회계사인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저 회계사입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뭐 너만 회계사냐? 나도 회계사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뭔가 하나를 더 얹어야 돼요. 그러면 회계사인데 쟤는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도 있대. 이러면 그래? 한번 쳐다봐요. 쟤는 회계사인데 영어는 잘하고 영어는 또 다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하는데 그럼 그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 딴 다음에 아니면 쟤는 회계사인데 회계학 대학원을 가서 회계학 쪽에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럼 또 그래? 그래서 또 어디 교수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인생을 이렇게 빡세게 사는 트랙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니란 건 아닌데 그냥 약간 경쟁 시대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이게 몸에 이렇게 배워버리게 되면 이 경쟁 속에서 살아야지 계속 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안 돌리면요 넘어지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됐죠. 그럼 잠깐 기뻐요. 한 달 기뻐가지고 친구들한테 축하받고 그다음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법인에 갈 수 있을까? 가면 또 뭐 어떻게 하지부터 막 고민을 해요. 간다고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가면은 또 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하려고 뭐 공부를 더 하거나 뭘 또 해야 되니까 또 계속 이제 바둥바둥 계속 또 해야 되고 거기서 뭐 변호사 하나 더 탔다? 그럼 또 이제 또 거기 가면 또 똑같이 2개씩 있는 사람끼리 또 만나요. 그럼 또 뭐 별로 신기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늘 고생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몸에 배면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은 사법고시를 막 준비하다가 이제 사시가 로스쿨이 없어지고 막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사시 그만두자 했는데 이제 그냥 경제학과인데 사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애가 뭐 잘하니까 그냥 어디 그냥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기업도 들어가면 되게 편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시험 공부하고 막 이렇게만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직업이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집에서 가까웠나 봐요, 회사가. 그래서 서울 어디 인근인데 딱 갔더니 자기가 회사 뭐 5시 반에 끝나면 집에 오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집에 와 있대. 엄마 아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죠. 동생은 또 고등학생이니 뭐 해가지고 도서관 독서실 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 와서 처음엔 신나서 요리나 해볼까? 한 달은 요리도 하고 TV도 막 이 대낮에 TV를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은 과연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면서 막 즐겼는데 그리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전기 청소기 돌리고 막 걸레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한 달쯤 했더니 재미가 없대. 그 집이 조용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재미없어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그냥 시험 보는 막 로스쿨 막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로스쿨 가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막 와 금수저다 그걸 떠나가지고 가면 이렇게 뭐 쉽게 노는 거 같죠? 안 그러더라. 보니까 막 거의 7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새벽 2시까지 공부하더라. 안 그러면은요. 거기는 또 예를 들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뭐 아무튼 뭐 몇 개 없잖아요. 로스쿨이 지방에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니까 거기서도 이제 또 상대평가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못하면 그 반에서 막, 야, 너가 꼴찌야. 그럼 이게 뭐야? 자기는 잘했는데 맨날 꼴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죠. 전에 이제 만났는데, 야, 재밌냐? 힘들지 않냐? 했더니, 살만 난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몸이 막 그렇게 경쟁 속에서 하는 게 이제 오히려, 내가 살아있고 재밌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걸로 이제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체질이 아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게 해서 나 회계사 됐어. 이렇게 되면은, 와, 이제 내 인생 피고 끝났어.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아니잖아. 그래서 취업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계사 자격증 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변함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꾸 그래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성실하게 수업 빠지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그냥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그냥 이게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노는 게 편안한 사람이면은 차라리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경쟁 관계. 그러니까 계속해야 돼요. 남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되니까 한두 끝도 없죠, 뭐. 자, 2개가 대체 관계, 경쟁 관계 하는데 뭐 커피 많이 드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먹어요. 왜냐면 여기 쉬는 시간에 여러분도 보면 쉬는 시간에도 강의실에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쉬었다는 걸 뇌에다가 좀 심어주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막 3시간, 4시간씩 집중해서 앉아있고요. 수업 들으실 때는 잠깐 일어나서 쉬시거나 나갔다 오시거나 뭐 담배를 필 데가 없어가지고 참 애매한데 뭐 커피를 마시거나 저는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뭐 10분 정도 이렇게 딱 되면 이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멍하니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네가 커피를 좋아해서 많이 먹냐? 절대 안 그러고요. 그냥 강의 시간은 뭐 한 4시간이다. 그러면 커피는 4잔 마시는 거고 오늘 강의실은 아니 뭐 오전 오후다. 그러면 이제 오전 오후 쉬는 시간마다 계속 먹게 되니까 한 10잔 마시고요. 저녁에도 수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어떻게 이번엔 좀 잘못해서 저녁도 잠깐 할 때 있는데 그러면 막 10시간 수업한다 그러면 10잔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이렇게 믹스 커피 몸에 되게 안 좋다는데 그걸 10잔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커피 뭐 이렇게 1,000원에 파는 거 있잖아. 이게 약간 문제더라고. 이거 쉬는 시간마다 마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한 조금씩 나눠 먹긴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래서 뭐 커피가 뭔가 이렇게 쉬는 거에 상징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오해하시면 막 커피 막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커피를 대신해가지고 뭔가 저한테는 쉬는 목적의 상징이 커피인 거지 커피에 중독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커피가 없으면 저는 홍차 마셔도 돼요. 뭔가 쉬었다 하는 그 징표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커피나 홍차 뭐 둘 다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다른제와인 홍차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홍차 가격이 비싸지면 홍차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한다니까요.
이거는 수요의 법칙이에요. 홍차 동네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건데 홍차 가격이 비싸져서 홍차 소비량이 줄어들면 대신에잖아요. 커피, X제가 커피예요. X 앞에 순서 맞춰서 쓴 거예요.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관계냐면 커피와 프림은 두 개가 약간 대신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블랙커피는 너무 써서 잘 못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써서 못 먹. 그러니까 프림을 타서 먹었을 때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경우예요. 프림만 먹어보세요. 드셔보셨어요? 프림만 이렇게 뭐 물에 타 먹거나 설탕만 물에 타 먹으면 글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재화의 관계는 두 개 같이 섞었을 때 최상의 맛이 나오는 그래서 요런 경우로 우리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완적인 관계라는 말은 두 개가 뭐냐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림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프림이 비싸지니까 프림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프림이 줄어들어서 프림을 많이 사지 못하게 되면 커피만 물에 타서 잘 못 먹다니까. 그러니까 덩달아서 커피에 대한 소비량도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얘기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다 이해되는데 이걸 좀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요런 게 있구나 한다면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대체관계, 보완관계에서 나오게 되면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론 자체는 되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Y제 가격이 비싸졌을 때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나의 관심이요. 요게 관심이 있으면 Y제 수요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요게 바로 이제 플러스 관계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볼게요. Y제 가격, 프림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했어요. 이 보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게요. 만약에 이게 경작에서 오히려 고급 경작에서 오히려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저의 관심사는 Y제 가격이고요. X의 가격이 소비량이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주인공이 Y제 가격과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관심이죠.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해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는 그냥 우상향하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Y제가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하니까 이 두 개와의 관계는 대체 관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나에다 그릴게요. 하나에다 그리면 이렇게 보완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량이 감소하죠. 여기 보시면 가격이 여기 한 점을 잡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소비량이 증가하면 대체 관계인데 가격이 올라갔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좌상방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엥겔 곡선이라는 것은 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체 관계, 보완 관계 이렇게 쓰고요. 이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노는 동네인 저기 수요 곡선에다 표시할게요. X, 커피예요, 커피. 커피에 대한 수량이고요. 이것도 커피예요, 커피. 커피에 대한 가격이에요. 커피의 가격과 커피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동네끼리는 수요 법칙이 성립해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제 가격이 변했어요. 여기다가 할게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충격, 샥이 왔어요. 어떤 충격입니까? Y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충격이 왔어요. 근데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 우선 영향 미치는 게 달라요. 우선 다른 제와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다라는 건 먼저 첫 번째 스텝 1 그거 찾으시고요. 여기에 X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의 이동이죠. 수요량의 변화인데 X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자, 여기 쫙 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대체제 관계라고 할게요. 대체 관계가 되면 요거 볼게요. Y제 가격이 비싸졌을 때 여기 우선 보세요.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X의 가격은 그대로라니까요. 옆에서 보면 X의 가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만큼 소비하고 있는데 X의 가격은 변함없는데 Y 가격 비싸져서 Y 소비량이 줄어들고 대신에 X를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이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대체 관계일 땐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상방 이동 해도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자, Y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이 관계가 서로 보완 관계라고 할게요. 보완 관계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Y의 가격 비싸졌을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X의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보완 관계일 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쉬워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네가 제대로 빨리빨리 응용하고 그게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요. 나중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곡선에다 해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 정도를 살펴보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참고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커피 가격, 커피라는 동네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동네라고 쓰세요. 커피 가격 상승에다 커피 동네, 커피라는 동네예요. 관심사가 커피가 되는 것이죠. 커피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와 관련 있는 약간 크림이라는 보완제가 변하거나 프림 아니면 크림 아니면 서쪽에 홍차라는 대체제가 변하게 되면 커피라는 동네에서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는 요거 어렵진 않아요. 1번 문제로 수요 공급 응용하는 건데 보통 그거는 다 맞춰요. 그래서 또 미리 말씀드리면 경제학이 이제 주로 계산 문제나 특히 미시 파트만 보면 계산 문제나 좀 응용 문제로 해서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있고요. 점수 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수요 공급 파트는 그래도 주로 점수를 주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그냥 좀 체크해 두시고 이거를 또 열심히 더 복습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평으로 합하는 계산 문제 그거 잠깐 눈으로 좀 익히시고 이런 거 잠깐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보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광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광고의 목적은 뭐냐면 광고다라고 하면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이고요. 블러블러 있는데 광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칠판에 그림을 나타낼 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해서 나타나는 게 QX고 여기 PX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됐어요. 광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보가 없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돼서 이런 상품이 있었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릴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네요.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특성이 있어요. 광고라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딱 고착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괜히 막 나이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왠지 막 신발 신으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뭐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콜라 하면은 이 콜라도 하면 보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뭐 저한테는 뭐 그게 그건데 왠지 그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고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상품 구입할 때도 흔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가치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사과폰 아세요? 사과폰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안 그려지잖아. 이게 잘 안 쓰고 하다 보면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 애플에 좀 안 쓰다 보니까 그 삼성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렇게 있어요. LG. LG 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제 호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하러 갔는데 삼성 그 노트가 좀 커 보여가지고 그걸 사러 갔더니 아저씨가 좋은 게 나왔어요. 뭔가요?
배가 아세요 혹시? 괜찮았어요. 배가 이렇게 보니까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왔대. 그래서 이걸 샀죠. 요금제는 뭐 할까요? 했더니 요금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걸로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걸로 해주더라고. 비싼 걸로. 그래가지고 호갱이지 뭐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그래서 옆에 분도 이제 그래서 다른 선생님도 그걸 배가로 사시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를 했죠. 저를 보고 따라하느냐고. 근데 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꺼지더라고. 중간에 한두 번씩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래 옆에 분한테 선생님 배가 폰 어때요? 뭐 잘 돼요? 잘 되죠. 예. 근데 전 가끔 꺼지던데 하니까 그분이 맞아요. 저도 가끔 꺼져요.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역시 배가는 어쩌고. 아무튼 아이엠백 해서 했는데 좀 안쓰럽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퀄리티가 사실 보면 그닥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사실 그렇죠. 뭐 삼성하고 애플 뭐 얼마나 차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데 괜히 보면 이제 늘 그래요. 이게 이제 선도 기업 이제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1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왠지 내가 애플을 샀는데 이게 중간에 꺼지면은 내가 기계를 잘 못하나? 약간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요런 게 만약에 좀 잘 안 되면 역시 꺼져 다시는 사나 보자. LG도 뭐 그렇게 새로 막 혁신을 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고객들이 약간 손이 잘 이렇게 가려다가 그래도 삼성이지. 이렇게 가려다가 애플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느낄 만큼 성능의 차이는 별로 없어도요. 고객을 딱 끌어들여서 고착시키는 그런 게 그게 브랜드 가치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광고를 해요? 자꾸 막 각인시키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딱 붙잡혀져가지고 이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비싸. 뭐 애플 노트북 같은 것도 비싼데 그닥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또 옆에서 그닥 좋은지 잘 모르는데 옆에서 야 역시 애플이야 좋긴 좋아 이렇게 되면 좋은가?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얘는 사라지고 얘도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중국 폰을 막 사기는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폰도 이제 저가로 이제 막 하긴 하겠지만 이 따라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광고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딱 고착이 돼가지고요. 딴 데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충성도가 로열티가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올라가고요. 충성심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이거는 좋은 거야. 막 계속 또 자기 증식을 해요.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야 애플보다 삼성이 좋아. 그럼 막 뭐가 좋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뭐 별 차이 없어요. 다 비등비등한 거죠. 자, 이게 충성심이 작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고착이 된다고 그랬고요. 가격을 올려도요. 소비량이 별로 크게 감소하지가 않아요. 감소하지 않게 돼요. 그게 고착되면요. 되게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불 의사가 더 높아져요. willingness to pay가.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은요. 살짝 미니 그림을 그릴게요. 자, 만약에 이 XJ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거 뭘 뜻하는가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빼고요. 이게 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진다라고 하면 이쪽에 요 왼쪽에서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보면 내가 옛날엔 이만큼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더 충성스러운 고객이 돼서 이렇게까지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willingness to pay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광고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파르게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보면 나중에 비탄력적으로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광고가 여기 어떤 영향 미칩니까?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D1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밖으로 이동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머릿속에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X의 가격, 노는 동네가 X 동네인데 X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에서 제일 밑에 소비자의 예상 변화, 가격 상승 예상 그걸 하나 볼게요. 자, X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요걸 봅시다.
자, 지금 X의 가격과 X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기대예요. 기대. 예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하는 거랑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의 X의 가격이 상승할 게 여기에 어떤 영향 미칠까라고 하면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1번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2번 X의 가격, 앞으로 일주일 후에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걸로 예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나중에 비쌀 때 사야 돼요? 지금 미리 사놔야죠. 그러니까 회계사 시장이 올해랑 내년이 좋아진대요. 내년이 좋아지고 내후년까지는 좋아진대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나쁠 때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공부해. 지금 기회라니까. 빨리 공부해서 빨리 붙은 다음에 나 회계사 됐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할 때 지난번에 교육 조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건을 좋게 해서 법인에 들어가서 연봉도 높고 대우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또 조건이 안 좋을 때 그때 그것도 약간 운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붙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때요. 지금 사놔야 돼요. 지금 사놔야 되니까 XJ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이니까 곡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냐라고 하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비자의 예상 변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게 이동하게 되는데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뭐 인구 같은 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밥을 3끼 먹는데 2명이 생겼다. 그럼 6끼 팔리고 그러겠죠. 시장 전체에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막 여러 개를 다 덧붙일 수 있어요. 덧붙여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기본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운다라고 하면 기본 동작 배우고, 그걸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게 Q 이렇게 있고요. X의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배우는데 아니요, 우하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재화 같은 경우는 사과인지는 모르겠죠. 어떤 재화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일 수도 있어요. 수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화를 1개, 2개, 3개 단위당 이렇게 먹는데 그때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이 그냥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소비를 할수록 약간 질린다는 게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X랑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하면 소비를 자꾸 할수록 만족도가 이렇게 감소해요. 질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와 하고 이제 만족이 높았다가 계속 먹게 되면 우와 와 하다가 이응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되는 거죠. 뭐 이런 재화도 있어요. 어떤 재화는요, 그 소비를 하면 할수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최대한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잖아요. 처음에는 별로. 근데 소비를 하면서 자꾸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소비를 할수록 막 계속 막. 맞아.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분이, 아는 교수님 아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룹 이렇게 아이돌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불쌍하잖아요. 이게 보통 아이돌이 많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측은하게, 그래서 교수님 자제분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글쎄 노래를 한대. 그래서, 어떡해요. 막 같이 걱정을 해줬죠. 한 명은 글쎄 공부를 못하는데도 공부한다 그러고, 한 명은 뭐 가수한다 그러고, 그래서 막 했죠. 이름이 뭔가요? 했더니,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공연하는 거 보셨나요? 어떻게 뭐 전망은 있나요? 했더니, 잘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서 보나요? 근데 나름 SM에 소속돼 있어가지고요. 그 소녀시대 하고 할 때 같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긴 하겠네요? 그래도 망할지 모르니까 안쓰럽네요. 같이 옆에서도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룹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엑소래요. 엑소, 진짜로. 그래가지고, 엑소, 뭐 이름이 그래요? OX도 아니고 엑소, 약간 그랬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지. 이래, 진짜 엑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있잖아요. 신문에 가끔 나오는 그 교수님과 아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게 운전 안 하고 여기 주차장도 한 대인가밖에 주차도 못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옛날에 저쪽 파주 갈 때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닐 수밖에 없어서 나름 제가 최신곡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엠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최신곡 무조건 있잖아. 이번 달 뭐 최신곡 해서 한 30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해서 CD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그때 최신곡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봤었어요. 뭐지 뭐 그때 뭐 카라 뭐 티아라 뭐 걸그룹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나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제 취향이 아닌 거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찍 돌려요. 왜 이게 딱 봤는데 뭐 이상한 거만 이거 뭐야? 해서 돌리고 막 이렇게 좀 발라드가 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상한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 했는데 그냥 맨날 돌리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하다가 깜빡하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잘못 그런 거 2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봤더니 노래가 나쁘지 않대요. 얘네들이 부른 노래였었는데 보니까 으르렁이라 아세요? 으르렁? 아니 처음에 이걸 들었는데 가사는 제가 안 듣는데 딱 봤는데 기가 막힌 거야. 무슨 노래가 이래요? 뭐 으르렁 아니 가사가 없어. 그래서 으르렁 대다가 그냥 탁 끝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런 노래는 나도 만들겠다. 뭐 꽥꽥 야옹야옹 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어느 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리듬에 맞춰서 중독성이 있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자꾸 그러니까 저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들려주면 안 돼. 한 번 들을 때는 이게 뭐야? 이제 2번 들을 때는 그런가? 3번? 4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으르렁만 그날은 한 20번 이렇게 자동 반복을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좋군 뭐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1시간 2시간 공부하는데 경제학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경제학 그리고 회계학도 그렇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이게 뭐야 제발 왜 회계사 시험 보는데 경제학이 이렇게 있고 경제학은 또 왜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중에 팍 하면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게 되면은 그냥 더 재밌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작을 계속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회계학과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조금 요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도 비슷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보통 이게 이제 원래는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랑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경제학, 뭐 디지털 경제학, 인터넷 경제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제가 요맘때 이제 대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지도 교수님께서 야 네트워크 경제학 이게 앞으로 뜨니까 좀 해봐라.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해서 막 그때 신경제 막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 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막 기존의 경제학은 이제 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시경제는요 100년 전 경제학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 들어간 게 뭐 정보 경제학, 불확실성화의 경제학, 게임 이론 이건데 이것도 벌써 한 40년 전에 다 이제 연구는 끝났어요.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최신 경제학이 뭐 정보 경제학, 게임 아니요. 50년 전이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최신이야. 경제학에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한 3년 전 얘기만 해도 이거는 이제 한물 가서 안 하는데 경제학은 3년 전 얘기는 교과서에 안 실려요. 그냥 막 학교에서 얘기하고 뭐 네 얘기가 맞니 이렇게 되고 그 고리탄분 하신 그 고집센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이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드디어 이제 교과서에 실려요. 그러니까 교과서 얘기 보면 연도가 안 나와서 창피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보면 다 1980년대 논문이고 다 그런 게 이제 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금융시장이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좀 약간 망했죠. 그래서 제가 할 때도 보면 네트워크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다른 네트워크지만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에 대한 개인의 수요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독립적이라는 말 좀 잘 체크하세요. 독립적.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립적, 독립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의미를 이렇게 보세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국가다, 중립국가다 하면은 절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전화기 팩스 하나 밑줄 치시고요.
자, 전화기를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전화기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옛날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애가 전화기 가져왔는데 이런 전화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죠. 옛날엔 이런 거 없었고 아주 옛날에는 진짜 보면은 삐삐도 아세요? 삐삐도 이제 없어졌는데 그 삐삐만 있어도 막 와 최첨단 뭐 허리에 딱 아저씨들은 막 허리띠에 차잖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누가 가져왔는데 막 진짜 전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갑부들만. 그리고 전에 어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저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인지 알았어요. 신림동을 어떻게 갔는데 어떤 건물에서 복도에서 벽을 보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뭐 고시공부하다 정신 나갔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집이 너무 부자라서 어떤 연예인의 뭐 형님이었는데 뭐 봤더니 집이 너무 부자래가지고 그 전화기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모르는 우리는 야, 저 사람 이랬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아무튼 그런 건데 전화기가 만약에 전 세계에 나 혼자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면 뭐해? 전화 걸 데가 없는 걸. 물론 집에다 걸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렇게 전화 걸 만한 사람들이 자꾸 증가하게 되니까, 만족도가 자꾸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까 저거랑 비슷해요. 여기 회원가입 수라고 할게요. 회원 수라든가, 그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기 만족이라고 할게요. 만족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만족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막 그러는 건데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2번에 전화기, 팩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옛날 막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잠깐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온 적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나온 적은 없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올드한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일부 재화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거를 3번에 보시면 외부 효과 밑줄 치세요. 외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거 저 뒤에 시장 실패 요인하고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외부 효과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무슨 뭐 파급 효과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역 보세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망 외부 효과. 네트워크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점차 딴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아서 만족이 증가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다른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플러스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건 나중에 보긴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4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편승 효과라는 말이 있고 속물 효과라는 말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요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은 X에 대한 수요함수가 있으면 X의 가격이 있고요. 관심되는 거 점점점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있고 스노브 이펙트 이렇게 할게요. 네트워크 외부성 말고 밴드웨건 이펙트 이렇게 할게요. 스노브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밴드웨건이다라고 하면 이게 밴드 비슷해요. 밴드. 저는 요즘 네이버 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밴드 비슷하니까 이제 악대차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악대차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 밴드 효과,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이펙트. 밴드웨건이 뭐냐면 그 외국에는 이제 서커스단이 이렇게 어느 한 마을을 확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농악이나 풍악을 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을 전체가 약간 축제 분위기가 돼서 막 같이 흥에 겨워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뭐 그런 거 있죠. 피리 부는 사나이 비슷하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따라쟁이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행의 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무슨 악대차 이런 농악 이런 건 없고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아주 옛날에 아닌데 그 시골에서 그런가 아주 시골도 아닌데 소독차라고 아세요? 소독차가 마을에 나타나면 동네 애들을 그냥 다 걔네들이 이렇게 동네 애들이 다 뭐 이렇게 속옷 난닝구 차림으로 다 뛰어다니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해요. 그때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다 같이 가야지 더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그 다른 집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에만 막 이렇게 혼자
이 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외부성은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족도가 빠르게 증가하지, 혼자만 있으면 이게 바보라니까. 스마트폰 혼자 있다. 걸 데가 없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악대차 효과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유행이 붐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소비를 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X의 소비량이고요. X의 가격이에요. 얘는 뭐의 동네에 나타냈냐면, 얘와의 관계를 칠판에서 나타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를 해서 우하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제로라고 할게요. 자, X의 가격이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자,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이만큼 증가해요. 오케이.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니까. 싸진 거를 더 많이 사게 되는 그 수요의 법칙 우하향하는 거 나타냈어요. 자, 여기다 표현해 봅시다. 여기다 그냥 할게요. 요건 살짝 지우고.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걸 나타낸 게 요거라고 했죠. 0과 1. 그것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효과가 여기 하나 더 생겨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유행의 붐이 생기면 왠지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세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대세가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하게 되면 왠지 이 밴드웨건, 이 무리에 자기가 못 가면은 자기 혼자 막 떨어지고 자기 혼자 망하는 그런 느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쪽에서는 늘상 그러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학원 이런 것도 그래요. 막 자꾸 여론몰이 하는 것도 뭐냐면 야 이거 전부 다 대세니까 뭐 이쪽 강의 다 듣는데 야 너 혼자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망해도 여기는 다 뭐 같이 망하니까 야 너만 이상한 거야. 그렇게 막 하게 되면은 불안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시험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죠. 내가 그냥 무슨 뭐 시험에 어떻게 되거나 뭐 상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냥 자기와의 싸움 인 거니까 뭐 자꾸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동해서 이렇게 돼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의 차이는 뭐예요? 노란 색깔은 가격이 싸져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건 곡선상에서 이동이에요. 그렇죠? 수요의 법칙. 파란 색깔은 뭐냐면 다른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얘가 증가했으니까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데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니까요. 이렇게 밴드웨건 이펙트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가격 하락하기 전에는 이 제로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날아가는 비행기라든가 헬리콥터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저쪽에 미사일을 쏜 걸 맞추려고 요격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타이밍에 거기다 쏘게 되면 이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는 이 곡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곡선이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점만 보여요. 이 가격에서 이만큼 소비량이 있었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원래 이 효과가 없었으면 여기 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 효과가 있으니까 주어진 가격 하에서 여기까지 찍히는 거예요. 점이.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뭐 200원일 때 100원일 때, 200원일 때 5개를 샀는데 100원일 때 원래는 10개를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유행의 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0원일 때 15개가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렇게 되면 이 밴드웨건 효과까지 고려한 새로운 수요 곡선은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완만한 수요 곡선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를 고려한 수요 곡선. 여기 뺄게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밴드웨건 이펙트 때문에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 스노브 효과 한번 볼게요. 이 속물 효과라고 해요. 속물 근성의 효과. 책 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책이요. 자, 이걸 편승 효과라고도 해요. 밴드웨건 편승 효과. 그래서 거의 1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재화 소비가 많아질수록 많이 거의 가입할수록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재화에 대한 어떤 개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른 유행, 대세, 악대차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액세서리나 의상이 유행에 동그라미 치세요.
유행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통신기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써야지. 옛날에는 컴퓨터 워드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글도 많이 쓰는데 옛날에 이런 걸도 있었어요. 훈민정음도 있었어요. 삼성에서 만든 건데 훈민정음 아니면 진짜 이름도 좋지 않아요? 보석글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석글, 한화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석글을 딱 썼죠. 몰랐어요. 누가 삼촌이 야 이거 한글 이런 거 말고 이 새로운 게 있대. 좋은 프로그램 이거 썼죠. 근데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는데 표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해가지고 소칭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야. 네이버의 지식인에게 보석글로 표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이제 남들이 이제 알려주겠지? 댓글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보석글을 안 쓰는 거야. 저게 뭐임?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한글을 쓰고 있었는데 한글에서 표 어떻게 그리나요? 했더니 그냥 뭐 기존에 질문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막 또 잘난 체 하려고 다 아니면 도와주려고 다 댓글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역시 또 괜히 보석글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다 문 닫고 남은 거는 한글 뭐 MS 워드 이런 정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효과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행 이게 중요하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션쇼 왜 하는지 아세요? 패션쇼요? 이번 봄에 유행할 옷은 뭐 여성의 무슨 미니스커트 색깔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옷감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놨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니까 의류업체가. 그러니까 이걸 유행의 붐을 일으켜가지고 괜히 파리, 런던, 뭐 도쿄, 뭐 서울 이런 데서 막 패션쇼를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이 옷 안 입으면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왠지 그걸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거 다 팔려서 살죠. 그냥 괜히 유행 예측했다가 잘못 예측하면 그냥 갑자기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해서 일부러 작전을 마케팅용으로 쓰는 거라고요. 거기에 또 해가지고 와 이게 유행이래 하면은 아까 저와 같이 이제 호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오히려 유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속물 효과다. 스노브라는 게 속물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감소 이렇게 해요. 사실 명품이라는 게 그렇죠. 2번에 희귀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희귀한 미술품이나 그냥 미술품이면 안 돼요. 피카소 그림 이런 거 희귀하잖아요. 가구도 그냥 가구가 아니라 희귀한 고급이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디자인된 한정 수량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다 스포츠카. 그쵸 이거 아무나 못 갔죠. 그러니까 그 명품이라는 게 그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루이비통인가? 그게 이제 명품이었는데 자꾸 이제 애매해서 문을 닫고 적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짝퉁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나 명품이야 하면은 막 어깨에 힘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거 짝퉁으로 막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자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여기 볼게요. XJ가 있고요. YJ가 있어요. X의 가격이 있어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냥 다이렉트로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처음 출발점 제로점이라 합시다. X의 가격이 싸졌어요. 속물건성이 작동되면 남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원래 이제 성공을 거둔 거는 대단한 사람이죠. 옛날엔 자동차가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벤츠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냥 일반 근로자들은 자동차를 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려고 하면 1년 동안 뭐 월급을 연봉을 모아가지고 겨우 살까 말까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그냥 뭐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포드는 여러 가지 포드 시스템 경영학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꿈을 꿨죠. 자, 이런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해? 했는데 이 사람 진짜 가격을 다운시킨 거예요.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 뭐 컴퓨터 같은 거, 야, 이런 컴퓨터 모든 사람들 책상 앞에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컴퓨터예요. 이것도 너무 크죠, 요즘은. 근데 야, 그게 말이 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하나씩 있죠. 스마트폰에 오히려 뭐 성능이 더 좋은 상황이 됐죠. 아무튼 그렇게 뭐 뭔가 꿈과 이상을 진짜 뭐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걸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포드가 원래 처음에 성공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포드의 T자 자동차라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 색깔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격은 쌌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옛날엔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었는데 아니 갑부들이 보니까 옆집도 자동차 있고 나도 있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검은색에 똑같은 버전 디자인 그게 싫어했는데 포드는 계속 이거 고집했고 요 틈새를 이제 뭐 GM이나 이런 데가 등장해가지고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그러다 얘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행이 당연히 따르는 것도 있지만 남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봐요. 앞에 친구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게 옷이 유행해가지고 지하철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맞은편에 딱 앉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옷 입은 거랑 똑같은 디자인에 있으면 반갑겠어요? 어이구, 이게 유행, 아니에요. 오히려 막, 되게 어색하거든. 아니, 저 사람은 유행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1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물 효과가 작동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흔해 빠진 물건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에이 몇몇 사람들은 나 안 사 해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속물 효과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속물 효과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힘의 관계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고 원래 가격이 여기 있었을 때는 여기 점이 있다가 가격이 낮아졌는데 오른쪽 관련 힘과 왼쪽 관련 힘이 딱 상쇄돼서 일부 여기 점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거와 이거를 쫙 연결한 이게 바로 우리는 스노브 이펙트를 반영한 수요 곡선.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구입하게 되면 약간 특권 의식이 있죠. 예, 그런 의식이 거기 담겨 있고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이건 나중에 뒤에 탄력성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기울기 가파르면 탄력성이 작아진다.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공급해가지고 공급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렇게 하고 뭐 균형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